네, 안녕하세요. 원원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를 아주 좀 조심스럽게 해보려고 하는데요. 왜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왜 더 가난해질까 하는 내용을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이 큰 두 부류의 차이, 그 차이는 또 어디서 날지, 또 이 차이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내용을 담아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이런저런 생각이 복잡해서 저 나름대로의 생각을 좀 정리를 해보려고 글을 써봤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영상을 좀 담아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왜 돈 있는 사람은 더 쉽게 돈을 벌고 가난한 사람은 왜 더 가난해질까에 대한 내용인데, 부자라는 단어를 좀 거부감이 있는 단어로 느끼시는 분들도 좀 있어서 순화해서 돈 있는 사람은 왜 더 쉽게 돈을 벌고 라고 조금 변경을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일반론적인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렇지만 많은 케이스에서 이러한 경향성이 있는 것을 발견을 해서 제 생각을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돈 있는 사람이 계속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이 계속 가난해지는 가장 큰 이유로는 이 두 가지를 꼽아봤어요. 리스크와 자원 관리. 한번 이야기를 풀어볼게요. 사람들은 돈이 적었을 때는 돈을 불리는 것에 집중을 합니다. 여기서 돈을 불린다 라고 하면 수익을 올려야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불리기 위해서 수익성이 높은 것을 초반에 찾아요. 근데 여기서 간과하는 것들이 있는데, 수익성이 높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리스크가 높다는 거거든요. 수익성은 높은데 리스크가 낮은 거, 이런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높고 리스크 높은 상품을 이 두 개가 같은 거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수익성 있는 상품을 고르게 되죠. 저의 경우도 그랬고요. 그래서 돈이 적었을 때는 많은 분들이 리스크 높은 상품을 돈을 불리기 위해서 찾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수익성 높고 리스크 높은 상품의 경우 수익을 볼 확률이 어느 정도 될까요? 수익성이 높으니까 확률도 올라갈까요? 아니면 수익성이 높은 만큼 확률은 또 낮을까요? 저는 수익성이 높고 리스크가 높은 만큼 확률은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확률이 적은 만큼 수익성이 뒷받침되는 거라고 쉽게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연관관계 속에서 많은 분들은 초기에 돈을 불리기 위해서 확률이 낮은 쪽을 베팅하는 선택을 많이들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률이 매우 낮고 수익성이 매우 높은 그런 것들의 대표적으로 로또가 있잖아요. 매일 토요일만 기다려지고 이런 분들 계시죠. 수익성은 어마어마하죠. 한 장에 얼마 하죠 요즘에? 저는 한 번도 안 사봐서 모르는데 1,000원인가요? 예전에 한창 인기 있었을 때 5,000원이라고 들었는데, 아무튼 전 사본 적이 없어가지고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이 1,000원, 5,000원을 투자를 하면 1등이 몇 억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수익성을 크게 낼 수 있지만 이 확률은 적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데,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로또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투자를 빗대어서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투자에 있어서는 수익성이 높은 상품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가상화폐, 레버리지, 개별 주식, 이러한 상품들이 수익성이 높은데, 근데 이러한 상품들도 제가 보기에는 수익성이 높은 거지, 이거보다 더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작전주, 리딩방 들어가셔가지고 하루에 몇 배 먹고 오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아무튼 이것보다 수익이 높은 상품은 뭐든지 해당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품들에는 리스크도 크고 벌 확률도 적어진다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것들을 표현할 때 주로 이런 말을 쓰는데요. 이러한 가상화폐, 개별 주식, 레버리지 상품은 모두 난이도가 있는 자산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좋고 나쁨을 떠나서 저는 그냥 난이도가 있는 자산이라고 표현하고 싶거든요. 그럼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죠. 그럼 난이도가 무언가, 투자에 있어서 난이도가 높은 게 뭔데? 라고 하실 텐데, 제가 생각하는 난이도는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변동성이 큰 것,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대단한 거죠. 하루에 10% 올랐다가 하루에 10% 떨어지고 이렇게 계속 크게 움직이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난이도가 높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언제 오를지 모른다. 오르는 건 확실하지만 이게 언제 오를지 모른다라는 것도 예측이 쉽지 않으니까 난이도가 있다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또는 안 오를 수도 있는 종목들, 개별 주식에서 많이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데, 자기는 확신을 갖고 투자를 하고 있지만 오를지 안 오를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불확실성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자산들을 난이도가 있다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난이도가 있는 상품들을 많이 고르시는 것 같아요. 투자 초기 아니면 돈이 시드가 적었을 때. 그러나 문제가 선택을 했다고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난이도가 높은 자산에 내 자산의 대부분을, 높은 비중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게 더 큰 문제라고 합니다. 투자 초반에 이런 분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리스크가 큰 만큼 손실도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을 많이 노출을 시키는 거죠, 세상에. 하지만 왜 그렇게 하시는지도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 저도 그랬었고요. 그러한 이유들에는 남들보다 뒤처진 만큼 빨리 만회를 하고 싶어서. 옆에 친구는 1억, 2억씩 굴리고 있는데 나는 기껏 굴리는 게 뭐 몇백 아니면 몇천, 이렇게 비교가 되면서 빨리 이런 억대 이 투자 규모로 불리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회하고 싶은 마음, 또 좀 더 빨리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고 싶은 마음. 예를 들어 저는 지금 한국 나이로 40인데 빨리 퇴직을 하고 싶어가지고, 예를 들어 원래 목표가 45살이었다면 이게 기다리기 힘들어가지고 41로 땡기고 싶어. 그래서 빨리 목표를 땡기고자 좀 더 리스크 있는 상품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고, 또 하나 이런 경우가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주변에도 이 자산을 선택해서 돈을 벌었다, 포모죠. 네, 옆 친구도 벌었으니까 나도 벌어야 될 것 같은 뒤처지는 듯한 느낌 때문에 큰 돈을 벌고 싶은 마음에 이러한 고위험 자산을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이 월 100만 원, 뭐 200만 원인데 이런 작은 돈을 가볍게 여겨서 이렇게 100, 200씩 모아서 언제 큰 돈을 만들 수 있나 하는 마음에 아예 큰 리스크를 대놓고 선택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마음들 하나로 꿰뚫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조급함입니다. 다른 사람과 빨리 같아지고 싶은 마음, 내 시기를 좀 더 땡기고 싶은 마음, 내 수익률을 빨리 올리고 싶은 마음. 그래서 여러 이런저러한 조급함이 고위험 자산을 선택하게 만드는, 그리고 투자 초창기에 볼 수 있는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조급함을 가지고 리스크, 수익률이 높은 자산에서 낮은 확률을 가지고 좋은 성과를 얻기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는 거의 본 적이 없고, 제가 이렇게 유튜브 3년 운영하면서 댓글로는 조금씩은 보이지만 그렇게 대부분의 분들은 이렇다는 댓글이 거의 100개 중에 99개가 이러한 글들이에요. 그만큼 굉장히 힘든 길인데, 많이 이런 길을 선택을 하고 힘들게 투자를 하는 게 이 투자를 처음 시작하신 분, 아니면 처음 시드머니를 불리시는 분들, 그리고 많은 투자 초보자분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돈이 있는 사람들, 부자들은 어떻게 투자할까요? 우선 제가 관찰한 특징인데요. 그들은 돈 버는 것에는 관심이 있습니다. 많은 투자 초보자들과 마찬가지요. 근데 그에 못지않게 관심이 있는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돈을 잃는 것에 대한 공포입니다. 물론 투자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돈을 잃는 것은 누구나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저 역시도 그랬고. 하지만 이러한 공포보다 돈을 벌 수 있다는 환상이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하지만 돈을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러한 수익만큼이나 돈을 잃는 것에 대한 공포도 큰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저는 돈을 잃는 것에 대한 공포를 다른 말로는 돈을 지키고자 하는 욕구라고 또 표현을 하고 싶어요. 이러한 공포는 왜 생겼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좀 들었어요. 근데 가만히 제가 그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좀 생각을 해보면 100% 이해는 할 수 없겠지만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모은 자산인데 이것을 내 선택을 통해서 잃을 수 있는 리스크에 노출시키냐, 이 마음인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내가 모은 자산인데 라는 말 같습니다. 보통 자산은 쉽게 모아지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지금 느끼고 있고 모든 분들이 아마 공통적으로 느끼고 계실 거예요. 자산을 모으려면 내 인생의 무언가와 교환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러한 것들에는 내 시간, 그리고 내 소비 절제, 그리고 희생, 고통, 그리고 이러한 희생, 고통은 나뿐만 아니라 가족도 같이 희생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많은 부자들은 그렇게 쌓은 부는 본인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도 모두 함께 쌓은 것들인데, 그렇게 모은 자산을 어떻게 이걸 잃을 수 있냐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그만큼 지키고자 하는 욕구도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산을 고를 때 꼭 리스크만 보지 않고 이게 내가 선택한 게 잃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지 더블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투자 초보 아니면 투자 규모가 작은 사람과 큰 부를 잃은 사람들의 차이가 이러한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그들은 조금 더 안정적이고 조금 더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투자에 있어서 그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마음이, 투자 철학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갑자기 부자 되신 분들 있죠. 갑자기 로또가 되신 분들이나 아니면 비트코인 우연히 투자해가지고 갑자기 뻥튀기 된 분, 그러한 노력이 들어가지 않은 부에 대해서는 이게 뉴스도 많이 보이지만 쉽게 빠져나가잖아요. 연예인들도 갑자기 인기가 들어와가지고 큰 돈을 벌었는데 파산이 된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그러한 부의 큰
큰 차이는 노력이 안 들어갔고 내가 얼만큼 이것을 쌓아 올리면서 이 고통과 희생이 있었는지를 조금 망각을 하면서 그렇게 그 부와 자산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도 그만큼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리고 열심히 쌓아 올린 분들보다는 적기 때문에 그만큼 쉽게 쓰고 쉽게 의사결정하고 쉽게 리스크가 있는 삶의 선택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들은 오로지 돈이 없었을 때 수익률을 추구하는 초보자의 모습들보다는 수익률 플러스 안정성도 수익률만큼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제일 안전한 게 부동산이니까 부동산으로 돈이 다 쏠린 것 같고, 그리고 금융에서는 지수, 채권 이런 부분에서도 대부분의 자산을 많이들 관심을 갖고 큰 비중을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뤄도 아무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고위험 자산을 취미 혹은 반려 느낌으로 조금씩 하시는 거죠. 근데 이렇게 큰 비중이 아니라 조금씩 투자하는 비트코인이나 개별 주식이나 이런 것들은 내 인생에 큰 영향을 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인생에 조급함을 가져다 주지 않기 때문에 크게 길게 변동성이 있어도 아니면 언제 오를지 몰라도 느긋하게 투자를 하면서 때가 되면 또 좋은 성과를 내는 경우도 이들에게서는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100억 가지신 분들이 취미로 삼성전자 1억에 넣어놓고 쳐다보지도 않고 있다가 올해 삼성전자 많이 올랐죠. 그래서 3억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하이닉스도 1억 넣었다가 무슨 10억 되고, 나머지 큰 비중은 채권, 예금도 많이 넣으시고 부동산, 지수 이런 부분에선 또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요. 근데 투자 초창기이신 분들, 돈이 많이 급하신 분들, 빨리 부를 쌓고 싶은 분들은 내 돈 1,000만 원, 1억 이거를 하이닉스 같은데 다 넣으시잖아요. 그리고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오르는 시점은 대부분 정해져 있고 변동성도 그만큼 크니까 쉽지 않은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고요. 그럼 없었을 때는 어떻게 하냐, 투자를 처음 시작할 때는 어떻게 하냐 라는 말인데, 저는 인생에는 왕도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라는 표현을 쓰죠. 이 말은 어려운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쉬운 길은 없다, 쉽게 가지 말자, 아예 어렵다 생각하고 내 모든 노력과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길고 꾸준하게 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는 잃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하면 잃지 않아야 되는 습관을, 방법을 계속 궁리를 해야지 나중에 큰 돈을 벌 때도 그것을 지킬 수 있고, 그리고 낮지만 그 쌓아 올린 그런 경험 시간들이 나중에 내 돈에 대한 소중함을 갖게 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수익률만 보기보다는 잃는 것도 관리를 하면서 작은 자산도 늦지만 길게 보고 키우려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처럼 고수익 상품을 투자를 남들 벌 때 들어가가지고 떨어졌다 고통받고, 그리고 고통받았을 때 나는 이런 거 못 해먹겠다, 본전오면 팔아버려야겠다, 이런 식의 이 도돌이표 같은 투자, 이런 투자가 아니라 부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부자들처럼 최소 이 메인이 되는 안정적인 자산, 그런 섹터를 구축해 놓고 정말 힘들게 쌓아서 그런 경험을 가지고 해도 될까 말까 하거든요. 근데 이 방식은 정말 확률은 높아요. 오래 걸릴 뿐이지. 이런 과정 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게 없는 투자는 모래성 같은 거죠. 저희는 어렸을 때 그 더하기 빼기 공부도 지금 생각하면 너무 쉽지만, 그리고 그때 생각하면 너무 지루했지만 몇 년씩 초등학교에서 했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투자나 다른 인생의 모든 것들도 최소 내가 부를 지키기 위한 마인드를 갖기 위해서는 몇 년씩 갈고, 그리고 느리고 천천히 쌓아 올리는 부의 체험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얻어지는 것이 절약, 그리고 잃지 않는 법, 그리고 조급함에서 이기는 법, 인내, 그리고 추가적으로 남과 비교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 추후에 부를 지키는데도 꼭 필수적인 경험들이고요. 그리고 특히 계속 말씀드리지만 잃지 않는 법, 느리지만 확실하게 투자하는 법을 이 과정 속에서 못 배우면 나중에 힘들게 쌓아 올린 부도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낮은 확률을 가지고 큰 수익을 얻은 경험이, 그 확률은 낮잖아요. 그래서 그런 확률, 낮은 확률이 자기의 실력이라 생각하고 이것을 큰 부를 가지고 있었을 때도 계속 그거를 추구하면 언젠가는 이 부는 이 확률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많은 분들은 내가 10억, 100억 있는데 그때 되면 이런 확률 싸움 하겠냐라고 반문을 하시면서 이 처음에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진짜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때도 더 큰 부를 원하면서 그러한 습관, 내가 초창기에 쌓아 올린 부를 모은 습관은 쉽게 좀 고쳐지지 않는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조금씩 쌓아 올리면 미약한 것이
점점 커지고 거기에 봉이가 붙어서 이제 폭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투자 초창기 때 견뎌내시고 이겨내시고 고통스럽게 한번 지나오시면 더 큰 그릇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대부분 부자들도 이러한 과정을 겪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야 돈에 대한 소중함을 가지고 지키려는 마음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익률을 쫓는 마음만큼이나 커진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 큰 자산도 관리할 수 있는 돈그릇이 완성되지 않을까. 그래서 시간이 걸릴 거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지름길은 없다, 꾸준히 투자하는 방법밖에 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저는 아직 부자가 아닙니다. 아직 돈은 적고 파이어가 되기까지의 과정도 아직 좀 남아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사람인지라 최근에는 이 7월 8월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야근도 많고 일도 많아져가지고 이런저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몸이 힘들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에 좀 조급함까지 들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다가, 그럼에도 정석대로 꾸준히 하는 방법밖에 없다, 꾸준히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정리를 하고 다시 마음을 다잡는 의미로 글을 쓰고 영상을 만들고 생각을 정리하면서 이 시기를 견뎌내보고자 오늘의 생각 영상을 남겨보았습니다. 그래서 제 채널이 이 파이어가 된 이후에 생각을 남기는 게 아니라 되기까지의 과정 중에 이런저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그 과정의 힘듦, 조급함, 생각들도 다 남기는 채널이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 속에서도 이 친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다잡으면서 투자를 하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구나 라는 관점으로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최근에 장이 좀 안 좋은데 날씨도 덥고 일도 좀 많고 투자도 지지부진한 감이 없지 않아서 또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좀 굳게 먹고 또 열심히 투자하자는 의미로 이런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았고요. 또 이보다 또 마음을 더 다잡을 수 있고 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또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많이 참고하면서 또 다른 분들도 많이 참고하면서 또 이 힘든 시기 잘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도 꼭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이번 한 주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